네, 2026년 7월 6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호남 반도체 단지를 광주 제1전투 비행단이 있는 곳으로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과 호남의 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권은 TSMC 공장을 유치했던 일본 구마모토현 있습니다. 큐슈 섬에 있죠. 구마모토 가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구마모토가 옛날에는 일본이 잘 살 때는 살기 좋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보면 그냥 시골이죠. 거기가 살기 위해서 TSMC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지었습니다. 그와 같은 기적을 광주에서 하고 싶다라는 게 이재명 정권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남, 광주 특별시가 어떻게 호응할지 관건입니다. 박자가 맞지 않으면 엉클어집니다. 이재명 정권이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기로 하시죠. 자, 앞선 방송 우선 잠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 앞선 방송에서 하메네이 장례식은 김정은 초상 연상시킨다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쭉 자기네가 띄워놨다가 오늘 7월 6일 오전에 보니까 삭제가 돼 있더라고요.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좌파들이 전 세계 좌파들이 트럼프에게 죽음을 북한 놈들이 우리한테 어떤 협박을 해도 그건 방송하는 건 관계없고 이 좌익들을 비난하는 거는 지우는 이런 우파들입니다. 우파인지 공정성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political correctness죠. 저렇게 놓고 야만 모르겠어요. 이재명 정권이 북한하고 내통해야 되니까 요구를 해서 지웠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분명히 구글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풀어줬다가 쭉 항상 방향이 나으리 했다 갑자기 지웠으니까. 자, 그건 앞으로 좀 더 지나면 뭔지 좀 알려질 것이고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반도체 문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광주에는 제1전투 비행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비행기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나라가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 있죠. 그게 2개 대대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TA-50 1개 대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종사로 가는 장교들은 KT-1으로 기본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광주에 와서 이 T-50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조종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TA-50을 봅니다. TA-50은 뭐가 다른가 하면 T-50은요. 그냥 운전만 하는 거예요. 자동차로 얘기하면. TA-50은 운전하면서 총도 쏘는 겁니다. 어택. 그래서 TA가 들어갑니다. 공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 기관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군기가 많이 하는 작전이 폭탄을 떨어뜨리죠. 폭탄을 떨어뜨리는 연습을 할 수 있고 미사일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로켓. 미사일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게 로켓이죠. 로켓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FA-50 또는 KF-16, F-15K, F-35A 이런 전투기 조종사로 지정이 되면 각자의 전투기를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개 대대가 있습니다. T-50 2개 대대, TA-50 1개 대대가 있는데 이 공항을 광주에 있죠. 전남 무안으로 빼기로 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지금 무안공항 사건 난 데 있죠. 그쪽을 이 일전비가 옮겨가는 기지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를 누가 했는가 하면 이 무안군이 반대했습니다. 무안군에서는 이 기지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육자회담을 열자고 할 때 불참을 했었습니다. 지금 무안공항의 문제점은요. 거기가 철새 도래지죠. 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닷가로 갯벌지대고 해서. 근데 민간공항만 턱 지어놓으니까 비행기가 거의 안 뜨고 내려요. 그러면 새들만 펄펄 더 많이 날아다니죠. 그런 상태에서 지난번 제주항공에 차터기가 들어오다가 그 많은 새떼에 걸려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군 비행단이 가게 되면 이 T-50과 TA-50은 훈련시키는 거니까 자주 뜹니다.
앞에는 학생 조종사, 뒤에는 교관 조종사가 앉아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죠. 낮에도 뜨고, 뭐 밤에도 좀 떠야 될 거면 야간 연습도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뜨면은 이 새들을 잡죠. 제가 알기로는 현재 무안공항에는 사고 날 때까지 새 쫓는 사람이 한 명인가 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비행기가 안 들어오니까. 무안공항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때 사고 난 비행기도 정기편이 아니라 차턱이라 그래서 지금처럼 더우면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 어디 많이 놀러 가는 분들이 있죠. 그걸 여러분들 왜 관광버스 대절에서 가시죠? 대절 비행기가 차턱이에요. 그러니까 정기 항로가 아닌 거죠. 그게 들어오니까 제대로 관리 안 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안공항을 제대로 쓰려면은 일정비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매일같이 비행을 하면은 새떼가 밀려나죠. 어떻게든 새떼를 잡아야 훈련하니까. 지금 KT-1으로 모는 훈련 비행단은 경상남도 사천에 있습니다. 사천도 바로 바닷가예요. 활주로 끝이 바다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 새 문제가 거의 없어요. 거기에 똑같이 진주공항이 있습니다. 민간공항. 그래서 공군 사천기지를 같이 민간 진주공항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훨씬 더 안정성이 올라가고요. 거기에 비행단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네 관제탑도 하고 더 좋은 일기예보 시스템 들어오고 확 좋아집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무안군이 반대를 굉장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는가 하면 무안군이 하도 오랫동안 반대를 해서 전남 한평군이 야, 그 일 전투 비행단 무안 싫다니까 우리한테로 와라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 4월 달에 무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무안군은 응하지 않고 있죠. 무안은 이 군 기지가 들어오면은 민간 비행과 달리 자주 비행을 하고 저공 비행도 하고 글쎄 뭐 훈련기가 얼마나 저공 비행할지 모르겠어요. 저공 비행은 좀 어려운 거니까 전투기로 해야 될 텐데 시끄럽다. 시끄러운 걸로 따지면 제일 시끄러운 비행기는요 F-15K입니다. 대우기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엔진 때문이에요. 엔진 중에 제일 큰 게 F-135 엔진입니다. 미국제 기준으로. 제일 큰 게 F-35에 들어가는데 F-35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 그런데 F-15는요. F-110 엔진이 들어가는데 그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F-35에 들어가는 F-135 엔진보다 소리가 더 커요. 제일 큰 게 그거고 두 번째가 청주에 있는 F-35 기지가 제일 시끄럽고 그 다음이 이제 해미, 서산이라든지 충주 이렇게 돼 있는 F-16 기지들이 있죠. 거기에는 F-100 엔진, F-15K에는 두 발 들어가는 엔진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제일 조용한 게 뭔가 하면은 T-50 시리즈예요. T-50 시리즈는 F-404 엔진을 쓰는데 광주에 있는 비행단도 다 F-404 엔진 쓰는 거라서 사실은 제일 조용한 항공기입니다. 훈련기죠. 전투기도 아니고. 근데 그게 시끄럽다라는 게 무안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대구라든지 청주라든지 서산, 충주 여긴 뭐예요? 거기 호구예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의 일정비를 무안으로 빼내야만 거기를 반도체 기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안이 합의를 안 해준다. 그럼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무안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무안이 발전하려면은 광주 일정비가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러면 광주 일정비가 공항 관리를 하니까 한국공항관리공단보다 훨씬 더 공항 관리를 잘하죠. 자기네가 늘 쓰니까. 그러니까 민간기도 뜨고 내리기 더 나아질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주승객은 광주 광역 시민일 텐데 이게 거리가 광주 비행장보다 훨씬 멀어진다는 거죠. 저는 그 전에 이제 인천공항을 저희 집에서 가려면 1시간 반 잡은데 김포공항은 1시간이면 충분히 가거든요. 김포에서 일본 동경이라든지 또는 중국 상해 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 갈 때는 김포를 많이 이용해요. 인천은 멀어요. 근데 뭐라고 인천이 비행기가 많으니까 가긴 가는데 지금 저 경북에서도 대구 기지를 옮기기로 했잖아요. 대구 기지를 옮기면 대구 공항도 옮겨지는 겁니다. 그럼 대구 시민들이 되게 불편해져요. 그 지역 주민들은 비행기 소리 시끄럽지만 사실은 전체
대구 시민들은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광주 시민들은 감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무안공항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옮기면은 좀 빨라지겠죠.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 호남에서의 항상 문제가 원전을 지을 때도 가장 강하게 반대가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은 뭐 한 돈도 많지만은 4개 원자력 단지 중에서 제일 저항이 심했던 게 영광 원자력 단지예요. 그 다음에 지금 경주에서 저준위, 중저준위 방패장 잘 운영하고 있고 아무 사고도 없죠. 근데 그걸 방패장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전라북도 부안공 군수 김종규 형이 유치하려고 하다가 자기 지역 주민들한테 두들겨 맞아서 중태가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부안에 이 방패장이 갔으면은 부안이 군산보다 잘 살게 됐는지도 모르죠. 지금 부안 가보면은 진짜 백합조개 외에는 뭐가 없어요. 고창은 그래도 선운사라도 있지. 군산은 그래도 뭐 항구라도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경주로 넘어간 거잖아요. 원전도 영광의 한국형 원전을 짓기 시작한 데인데 주로 원전은 영남에 지어버리게 됐는데 이번에 반도체를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정치적 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집어넣기로 했는데 군기지 옮기는 걸 반대해서 광주 시민만 잘 살고 무한한 시끄러운 비행장이나 받으라냐 이렇게 데모가 나면은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이재명 정권 지금 수명이 만 4년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임기 내에 하겠다는 건데 임기 내에 하려면은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구마모토 현이 대만의 TSFC 공장을 할 때 만 2년 4개월 만에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이 굉장히 절실해서 한 거예요. 구마모토도 절실했고. 그래서 모든 절차를 그 지자체가 책임지고 다 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52시간 이상 근무 못하게 돼 있죠. 이재명 정권의 민주당이 만들었죠. 노랑봉투법 있죠. 이렇게 노사쟁이 하도록 해놓으면 못합니다. 이거 다 무시하고 하루 3교대로 그냥 작업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거 10년 걸립니다. 이재명 다음 정권이 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용인에 짓는 삼성 반도체도 착공하는데 6년이나 걸렸고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반도체도 공항 이전도 지금 긴급하게 해야 되고 근데 긴급하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려면은 우선 공군은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기지를 져야 되거든요. 그 부대가 가게 되면 공격받으니까 미사일 기지도 옮겨야 되고 레이더 기지도 만들어야 되고 탄약고도 해야 되고 그 장병 숙소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비행기는 휙 날아가면 돼요. 이게 2년 내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광주 일전비를 일단 비워놓고 무한 기지 짓는 동안 딴 데 옮겨놓고 한다?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럼 어디로 옮기나? 지금 우리나라 공군기 중에서 빈 데가 어디 있나? 방법은 그런 거 있어요. 예천기지하고 그 다음에 8.B가 있는 횡성기지. 예천하고 횡성은 FA50이나 TA50이 있는 데니까 T50 시리즈가 있는 데니까 거기 흥미롭게 대대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B에 있는 3개 대대를 그런 데 흩으면 되죠. 그리고 좀 큰 비행단 같은 데다가 또 1개 대대 보내고 뭐 그렇게 해서 임시로 무한기지 짓는 동안 기다리고 광주 기지는 비워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공군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할 때 지금 전기 문제는 해결 못한 거예요. 물 문제는 해결 못하고 그냥 짓고 보는 겁니다. 일단 여기 원전을 안 짓고는 안 됩니다. 근데 원전을 져야 됩니다. 원전을 어디다 질까? 제가 보기에는 영광 외에는 지금 호남 지역에서 마땅한 땅이 없어요. SMR 갖고는 안 됩니다. 용량이 작아요. 그러면은 지금 영광 원전에 6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1번기가 한 90년경에 완공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년 그게 한 40년짜리니까 좀 지나면 이제 한 개 수명이 되죠. 근데 계속 운전을 허가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민주당 정권 것들이 월성원전도 지금 잘 안 해주고 막 안 해줬잖아요. 다 폐로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돌려야 돼. 그리고 그쪽에 조금 더 땅을 만들어서 신기원전 한 2기를 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환경단체가 그토록 싫어하는 송전선을 광주시까지 깔아야만 동시에 해야죠. 동시에. 반도체 공장 지으면서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 파면서 공사하면서 송전선 지으면서
그리고 물 문제는 저도 좀 답이 없어요, 사실. 물 문제는 저도 답이 없어요. 물 문제는 섬진강 물은 제가 주인이 없다 그랬죠. 하류에 한강 같은 경우는 서울, 낙동강은 부산, 뭐 영산강은 광주 있으니까 상류에서 물 잘라 먹으면 난리가 나지만 섬진강은 제일 하류가 하동이니까 하동이 뭐 힘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섬진강 물의 한 절반 정도가 영산강으로 넘겨주고 있죠. 그래도 영산강에서는 물이 부족하다 그러거든. 물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한 방법은 낙동강으로 가는 남강을 또 한 댐을 만들어서 소백산맥에 땅굴을 파서 보내주는 방법이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공사도 당장 해야 될 거예요. 동시에 물 맑은 데 어디를 잡아가지고 바닷물 해수 담수화를 해야 될 거예요. 해수 담수화. 그 해수 담수화 하려면은 소금기를 제거하는데 그거 하려면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원전이 또 필요해요. 이런 동시에 해수 담수화 공장, 낙동강으로 가는 물을 소백산맥 뚫어서 역류시키는 문제, 다른 데서 물 갖고 오는 문제, 원전 짓고 송전탑 짓고, 그리고 반도체 공장 광주에 짓고, 그리고 무안에는 공군 일전비가 오도록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광주에서는, 호남에서는 엄청난 토목공사가 일어나니까 경기가 확 좋아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좌빨들이 몰려가서 환경단체하고 데모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항상 이재명은 그걸 얻고 다녔잖아요. 반원전주의자였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안 된다. 방류수 안 된다. 그렇게 떠들고 다녔던 사람이 어떻게 원전을 짓고, 송전탑도 그렇고, 이제 확 변해야 되는데, 이거를 동시에 해서 만 2년에는 어렵죠. 한 3년 내에 해야죠. 4년 내에도 합시다. 임기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한다면 호남이 천지개벽을 하겠죠.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이거 해내려면 호남 주민들이, 뭐 이재명 정권도 변해야 되지만 호남도 정말 천지개벽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번에 배제고등학교 사건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정권을 보면서 배제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사과하러 간다 그랬죠. 근데 그 학생들을 뭐하러 5.18 묘지에 참배까지 시켜. 그냥 애들이니까 다독여주고 야구협회에다가 얘네를 징계 철회해달라 이렇게 하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야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뭐 마땅하게 했어요. 그리고 호남만 지원한다는 얘기를 나올 텐데, 뭐 충청하고 영남도 한다 그랬지만 호남 하는 걸 지켜볼 텐데.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그 전에 지금 이번에 뭐 퇴임한 축구협회장 정명규 씨가 현대 아이파크 회장이잖아요. 그거 광주에 지었다가 붕괴됐습니다. 왜 붕괴됐어요? 그 협력업체에는 현지인을 쓰라. 현지 기업. 근데 현지 기업들이 서로 자기네끼리 해먹으면서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은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 바뀌, 지금 거기다 원전 짓고 반도체 짓고 하면 또 호남 기업들이 자기네가 공사 짓는다고 막 대들어서 대기업들이 하게 되면 우리나라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쭉 세상을 보니까 남미에서 발전한 종속 이론, 언더 디벨롭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유행했는데, 저쪽에서 후진 기술을 후진국에 넘겨줘서 우리는 그걸 받아서 발전을 하다 보면 맨날 후진국만 받으니까 우리는 후진국으로 있다. 그래서 종속 발전을 한다. 이거는 안 된다. 제2의 식민지다라는 게 종속 이론입니다. 그 종속 이론을 깬 나라가 어딘가 하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선진국에서 안 하는 가발, 옷, 신발 이런 거 만들어서 번 돈 가지고 그 다음에 중공업 진출했다가 첨단 산업 와서 선진국이 됐잖아요. 종속 발전을 하면서 선진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호남에서는 종속 발전한다고 다 싫어하고 선진 거만 오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현대를 비틀어서 캐스퍼 자동차 지어줬는데 결국은 그것도 뭐 엉망진창이 되고, 이거 반복되면은 이제 기업들은 호남 투자 진짜 안 하게 되죠. 호남 기업 출신도 호남에 투자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호남도 지금 엄청 변해야 됩니다. 구마모토가 구마모토가 시골이잖아요. 그렇게라 해서 살아야 되는데 호남이 변해야 되고 이재명 정권이 변해야 됩니다. 드디어 게임이 시작됐는데 저는 용수 문제에 대해서는 더 답을 찾아봐라라고 하고 싶고요. 한번 해봐라. 호남도 살아야 되니까 해봐라. 그래야 호남도 사람이 바뀔 테니까 해봐라. 근데 잘해라. 못하면은 이재명도 죽고 호남도 진짜 고립된다. 진짜 잘해봐라.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